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식 계산에 있어서 예를 빼놓으면 정말 섭섭해요.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정해서 이것을 수식에 사용하면 여러분의 수식이 훨씬 더 간단 명료해져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습니다. 열고 이렇게 성적이라는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갑을병정 쭉 데이터 입력하고 성적을 입력해 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시트 2에 비어있는 시트에, 그러니까 먼저 플레이 버튼 스톱 누르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여기에 성적의 평균을 구할 생각이에요. 성적 평균. 그러면 성적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적에 가서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참조하여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평균 성적 구할 때 보통 수식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평균은 공식을 어떻게 쓰죠? 걱정하지 마세요. 홈 탭에 이 시그마 보이죠, 여러분? 시그마 옆에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평균 준비되어 있어요. 평균 이거 누르면 average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average는 평균을 구해줄게 이 뜻입니다. 단 내가 평균을 구할 건데 가로 안에다가 평균을 구할 범위만, 셀 참조 범위만 말해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바로 이 성적이라는 워크시트로 가야 되겠죠.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적의 범위를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엔터를 꽝 쳐서 답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 말 맞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워크시트, 서로 다른 워크시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귀찮은 작업일 수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계산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영역을 자주 계산에 참조를 한다면 이것을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참조 영역, 여러분이 자주 참조하는 영역을 아예 이름으로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즉 성적 워크시트의 D5번지부터 D의 14번지를 이름으로 하나 딱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D의 5번지부터 D의 14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이 공간이 이름 상자라는 공간이에요. 이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여러분이 이 영역에 대한 별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D5에서 D의 14를요. 자, 범위 잡았죠? 그럼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성적이라고 쓸까요? 성적.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어때요? 성적이라는 범위, 즉 D5에서 D의 14를 제가 범위로 다시 잡으면 보세요. 이름 상자에 성적이라고 뜨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D5에서 D의 13까지만 잡아볼게요. 어때요? 성적이란 이름이 뜨지 않네요. 얘는 되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너가 성적이라는 이름은 D5에서 D의 14까지를 말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 범위, 약속된 범위에서 하나, 두 개 모자라도 또는 넘쳐도 그 이름이 뜨지 않아요. 오, 희한하죠?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지정된 겁니까? 네, 이름 쓰고 엔터 치면 이름 지정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시트로 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자,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 평균 보이세요? 예, 클릭. 그리고 여기다 성적 이렇게만 쓰면 돼요. 와, 이게 계산된다고요? 됩니다. 엔터 꽝. 아까하고 똑같지 않아요. 와, 정말 편한데? 그럼요, 여러분. 수식을 봐도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아까보다? 예. 이런 면에서 이름이 편하다는 겁니다. 아하.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번엔 성적의 총점. 자, 총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점은 더하는 건데, 예, 더하는 거는 여러분 합계, 시그마. 요거 누르면 돼요. 그럼 이 안에 합계 구할 범위는 뭐예요? 성적이죠, 뭐. 그죠? 엔터 꽝. 나와요. 767.5. 되죠? 편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은, 제가 만약에 이 이름을, 그 성적이란 이 이름을 지울 수도 있는 건가요? 지울 때도 여기다 쓰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이름 상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정하면 성적이 나오니까 처음 엑셀 접하는 분들은 여기서 막 지우려고 하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요. 예, 바로 이 이름은 어디서 관리가 되느냐. 여러분 수식이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리본 메뉴? 네, 이 수식 리본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 그러면 여러분 수식 누르면 가운데 센터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존재해요. 여기에서 이름 관리자 보이세요? 참고로 이에는 단축키 컨트롤 F3.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름 관리자 어때요? 뜨지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이름은 성적 워크시트에 D5번지부터 D의 14번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왜 달러가 붙습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름을 여러분이 범위로 지정을 하면 특정 범위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하면 그 영역은 이렇게 특정한 영역이 되니까 절대 번지 영역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뭐요? 학생 이름이 지금 이렇게 개까지 나왔는데요. 밑에 이름이 저팔계라는 애가 한 명이 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그 점수가 85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존에 D5에서 D의 14까지가 성적이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추가합니까? 그죠? 이런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느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컨트롤 F3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름의 범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편집 요거 뭐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뒤에 15번지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 클릭하고 14를 여러분이 지워서 어떻게 해요? 15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엔터 꽝. 이러면 예, 영역이 이제 뒤에 15번지까지가 성적이 되는 겁니다. 정말요? 예. 닫기 누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냐면 닫기. 자, 여러분 범위 바꿨습니다. 시트 2에 가보면 보세요. 뭔지 아세요? 예.
평균과 총점이 알아서 어때요? 그 마지막에 저팔계의 데이터 85점이 반영되면서 총점 평균이 같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은 추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든가 기존의 것이 빠져서 이름의 데이터 범위가 변경돼서 여러분이 고치면은 그 수식의 결과값은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저 질문 있어요. 뭐냐면 이들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요. 저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이름을 지정하는 게 나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세팅해 줘야 되죠. 그 방법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초급에서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궁금증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좀만 여러분 실력을 업시켜서 그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를 눌렀을 경우 자 보세요. 성적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그래요. 이 뜻입니다. 삭제됐어요. 닫기 누르면 수식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name 이란 에러가 떠요. 우리 엑셀 수식을 작성할 때 이렇게 name 물음표 이런 에러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 에러는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수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함수 이름을 잘못 썼다든가 두 번째는 바로 말 그대로 이름 지정한 범위, 요 범위에 대한 거, 요 이름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아하, 이해돼요? 자, 딜리트. 그래서 여러분 이름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이 외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학생 이름 가불병정 보이죠? 자, 이 학생 이름을 여러분이 또 다른 업무에서 얘를 또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 이름 범위를 잡아보세요. 저팔계까지. 자, 범위를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어디에서 이름을 지정한다고요? 네, 바로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학생명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름, 두 글자 이름, 엔터 꽝. 이렇게. 이름 지정은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시트 2로 와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뭘 만들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각각 학생, 그 다음에 정보 입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명, 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 이름은 이미 여기 워크시트에 등록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학생명을 입력할 때 학생 이름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입력된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범위를 이름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해서 갑, 뭐 을 이렇게 써도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타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엉뚱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C의 4번지부터 뭐 C의 한 뭐 13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네, 더 잡아도 뭐 상관없어요. 잡았죠? 그리고 이 입력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데이터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보이죠, 여러분? 데이터 눌러요.
자, 누르면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데이터 도구라는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도구 보이죠? 데이터 도구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유효성 검사 이 애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요. 네. 그러면 설정에 제한 대상의 모든 값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값 이것을 목록으로 바꿔줘요. 이거 많이 쓰입니다. 목록 됐어요? 그러면 목록이라는 건 여러분 고른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목록 데이터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 예,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목록에 고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원본. 그럼 원본에 뭐를 입력하느냐면 바로 범위를 지정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학생 이름을 저장해 놓은 거 기억나죠? 따라서 원본에다가 나는 이름이라고 쓸 거야. 자, 그럼 이름 썼죠? 이 앞에다가 참조를 한다는 뜻으로 번쩍이 돌아가죠? 는. 이 이퀄 기호를 빼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눌러보세요. 어때요? 우와, 나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는을 쓰고 안 쓰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영역을 참조합니다. 그런 뜻으로 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와, 정말 이름으로 지정한 애들이 다 뜨네. 다 떠요. 여기서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요. 아, 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미리 약속된 데이터만을 목록에서 고르기 때문에 오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요. 이런 면에서 보다 안전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구축을 해야 된다. 또는 안전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그 이름을 참조하게끔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 이름 범위를 꼭 지정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쓰는 건 안 돼요? 그것도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제가 임의로 요만큼만 잡았습니다. 목록하고 원본에다가 여러분이 쓰면 돼요. 참고로 목록에 들어갈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경우에는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값, 쉼표, 을, 쉼표, 병, 쉼표, 정 4개만 할게요. 값을, 병, 정 이렇게 쉼표로. 확인. 끝이에요. 그럼 눌러볼게요. 이렇게. 네네네네. 이땐 는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입력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유효성 검사 목록의 데이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해요? 특정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는 방법, 아니면 그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했다면 해당 이름을 반드시 는 쓰고 이름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 학생 이름, 이거 범위를 제가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이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걸 바꾸고자 하는데 그것도 되는 겁니까? 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까 컨트롤 F3이었죠. 단축키 들어갑니다. 편집을 눌러요. 이때는 편집을 눌러서 이름이라는 이 이름 상자하고 헷갈려. 그래서 학생명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학생명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딴 바뀌었죠?
닫기. 됐어요? 시트 2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얘도 목록 그대로 나오네요? 나오죠? 나와요. 어째서 나오죠? 아까는 이름이었고 지금은 학생명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어때요? 와, 학생명으로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엑셀에서 원래 이름을 학생명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일이 안 바꿔도 돼요. 지가 알아서 데이터 내용 그 범위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아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름을 지정하고 지우고 이름의 범위를 바꿔보고 지금은 비록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범위를 일일이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일단은 자꾸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이름의 좋은 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직접 수식을 씀으로써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 수식 계산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먼저 여러분의 엑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자, 저도 엑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름이 가불병정무 이렇게 5명의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급여를 받는데 415, 370, 265 뭐 이렇게 쭉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는 세율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전수령에게서 세율을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구해야 돼요.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빈 공간에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공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내가 처음에 세전수령액이 415만원 그죠? 여기서 빼야 되죠. 왜요? 빼야죠. 여기서 415만원에 3.33%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가로 열고 왜냐면 이거 세율을 곱한 금액 요거를 먼저 계산해서 B5에서 빼라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415만원 클릭하고 곱하기 3.33% 맞아요? 네, 클릭 3.33%가 살고 있는 D2번지를 나는 참조할 거예요. 이 뜻입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때요? 답 나오죠?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아니요. 이거 소수 둘째 자리 나왔죠? 이럴 때는 소수 자릿수 줄임 누르면 돼요. 정확하게 3.33% 요거 공제를 하면 세후에 실제로 400만 1,805원이 입금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금액이 나왔으면 이 을 있잖아요. 370만원 받는 사람. 이 사람도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의 3%를 공제한 금액 빼주면 답 나오겠네요? 네. 그럼 여러분 계산 또 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계산하기 싫어요. 왜요? 아니 위에 하나 계산했으면 아래로 끌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맛에 엑셀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오려면 공식을 뭐라고 써야 되죠? 그야 B6 빼기 가로 열고 B6 곱하기 D2.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
갑의 세후 수령에 계산한 거를 아래로 핸들링 해볼게요. 아래로 찍 놔볼게요. 랄라랄라 이렇게 나와요. 와, 370만원에 3%를 공제했는데도 370만원이 나온다고요? 그죠? 265만원 3.3% 공제했는데 265만원이 또 나온다고요? 그리고 잔디밭은 뭔가요? 이건 에러예요. 숫자가 너무 클 경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경우 해결책은 이 셀의 너비를 넓히던가 글씨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이런 에러가 나오면 제가 넓혀 볼게요. 따닥 어때요? 와, 310만 2천원. 이 돈은 어째서 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참 희한한데? 그죠? 그죠?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뭔가 수식에 미스가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수식에 이상한 오류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해당 데이터를 셀을 클릭하고 그 수식 입력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B6 빼기, 맞네요. B6 곱하기, 맞네요. 근데 D, 어때요? 2예요. 2인데 D3. 공백과 곱하기가 됐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곱하기가 되니까 어때요? 답이 그냥 이 원본 데이터 그대로 나온 거네요. 그죠? 그 밑에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B7 빼기, 맞네. B7 곱하기, 맞아요. 근데 D2가 돼야 되는데 D4. 아무것도 없는 애랑 곱하기가 됐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더 안 해도 되겠죠. 결론은 뭐다? 그 계산 작업을 할 때 이 세율 3.3%는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아래로 끌었더니 이 D2 번지도 따라서 아래로 하나씩 셀 번지가 증가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지워준 다음에 딜리트. 자, DR 여기 여러분 따닥 누르면 이 경계선 따닥 누르면 셀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 이제 여기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D2 번지는 뭡니까? 제가 아래로 핸들링을 해도 이 수령액은 모두 다르니까 이 셀의 계산식을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채우기를 해도 얘네들은 움직이는 게 맞고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언제나 얘네들은 D2와 공제가 D2 셀을 참조해서 공제율이 계산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그 다음에요. B5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가로 열고 뭐예요? B5 곱하기 3.33%.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좀 전에 썼던 식과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뭔가 얘 움직이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셀한테 말해줘야 돼요. 너는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어야 돼. 내가 자석을 붙여줄게. 자석이 바로 뭐냐? 여러분 키보드 메뉴에 F4가 있습니다. F1, F2, F3, F4. 그 F4를 한번 딱 누르면 자석이 붙여져요. 달러요? 그렇습니다. 달러 D, DR 움직이지 마. 달러 2, D열의 2번 행 움직이지 마. 그래서 뭐예요? D의 2번지야. 너는 자석이야. 내가 밑으로 끌어도 너는 움직이지 마. 왜? 우리 모두는 수식에서 너를 공통으로 참조한단다. 됐죠? 엔터 꽝. 아래로 핸들링 해봅시다. 따닥. 이제 답이 멀쩡하게 나와요. 이게 바로 절대 참조 번지예요. 이렇게 달러 표시된 거.
이해돼요? 알 듯, 말 듯. 예, 아셔야 돼요. 요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절대참조 번지를 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참조를 한다면, 예, 바로 그럴 때 이 절대참조 번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돼요? 예, 요거 개념. 이걸 아셔야 엑셀 수식이 좀 더 이제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혼합참조도 우리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혼합참조요. 네. 자, 여기를 보실까요? 보시면은, 제가 삽입해서 이렇게 좀 간격을 만들게요. 간격이 너무 따닥 붙으니까 헷갈리죠. 자, 대출금이 있어요. 대출금, 네. 은행에서 1,000만원 빌렸고요. 1,500만원 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금 그냥 안 빌려주죠. 이자가 있습니다. 2%, 2.5%, 3%, 3.5%, 4%.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이렇게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1,000만원 대출금에 대하여 2% 이자면 한 달에 이자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이 각각의 칸에 계산해서 우리가 수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월간, 이자, 납입액, 조회표,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선 요거 한 칸만 먼저 식을 써볼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는부터 써야죠. 1,0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B의 3번지 셀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1,000만원에 2%니까 어때요? 그야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12등분으로 나누면은 월간 이자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터를 쳤더니만 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죠? 16,666.67원. 이건 너무했죠. 요새 그리고 1원도 안 쓰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소수점을 줄여라 해서 한 달에 16,667원 정도가 됩니다. 뭐에서? 1,000만원에 대한 2% 이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 계산하고 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번에 답이 쫙 나오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옆으로 끌면 1,000만원에 2.5%는 얼마일 거야? 하고 끌어보니까 역시나 에러가 나오죠. 자, 에러인지 여부는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릭해서 보느니 전체 수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거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그 1 앞에 물결 있죠. 컨트롤 키하고 물결 표시 이렇게 누르면 수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럼 자 보세요. 1,000만원에 대한 2.5% 이자는 공식이 B3 맞죠? 자,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B3 곱하기 D2 나누기 12. 근데 얘가 C3가 됐어요. 제가 끄니까 얘가 따라왔나 보다. 그럼요.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B3에 E2. 근데 D3. 하나씩 넘어왔구나. 그죠? 그래서 나 이해됐어. 그래서 틀렸구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수식을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이 아래 1,500만 원에 대해서도 2%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이 수식을 어디를 손봐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야 이 B3 움직이지 못하게끔 제가 막아버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다시 한번 물결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자, 그러면 식을 여기다가 는 다시 써봐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그야 B3 너 움직이지 마. F4 이렇게 하라면서요. 움직이지 않게끔. 좋아요. 거기다가요. 아, 네. 이 상태에서 곱하기 2% 너는 옆으로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돼. 그럼요. 나누기 12등분 1년은 12달 엔터 꽝. 아,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핸들링. 우와, 짝짝짝짝 답 나왔네요.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1,500만 원을 빌렸을 때는 또 수식 쓸 건가요? 아니요, 싫어요. 그럼 아래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끌었죠. 끈 상태에서 여기서 따닥 누르면 아래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물정자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숫자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던가 셀의 너비를 늘리라고 했죠. 늘려요. 늘리니까 어때요? 이런 1,500만 원 빌리면은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이자가 무려 여기 여러분 보이죠? 네, 13억이죠? 13억이 넘나 보다. 그죠? 예, 100, 1000, 1000만, 억, 10억, 100억, 130억? 예, 이거 말이 돼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자, 컨트롤 키하고 물결 눌러보면은 1,500만 원 빌렸을 때 여러분 식을 말씀해 보세요. 그야 B4번지. 그죠? B4번지에 C2번지를 곱해서 12등분 해라.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B3를 절대번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얘가 참 좋아하게 되네요. 그럼 또 그러네. 그죠?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했더니 C2번지가 따라와서 C3가 됐네요. 안 되지.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공식 알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공식은. 그야 B4 곱하기 C2 나누기 12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공식은 뭐였어요? 거기는 B3 곱하기 C2 나누기 12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거기는 저기 B3 곱하기 D2 나누기 10이요. 그럼 여기는요? 거기는 B4 곱하기 D2 나누기 12. 맞아요?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느끼셔야 돼요. B4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누기 곱하기 D2 나누기 12 엔터 꽝 하면 여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이제 두 개를 써본 결과 이 수식을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B3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 B4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는 3행이 아니라 4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C2는 어때요? 아래로 끌어도 여기도 C2 여기도 C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번지 해야 되나 얘도? 그죠? 근데 옆으로는 또 D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결론이 뭐냐면 아래로 끌면은 아래로 끌었을 때 이 C2는 그대로 2행을 고정시켜야 되는구나. 2행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옆으로 끌면은 C열, D열, E열로 바뀌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3, B4도 내가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옆으로 끌었을 때 B열은 맞는데 아래로 끌었을 때는 B3번지 그 아래는 B4번지가 돼야 돼. 맞아요? 헷갈린다. 아니요, 헷갈릴 거 없어요. 컨트롤, 느낌표, 저 물결무늬. 자, 여러분 다 지울게요. 딜리트. 자, 그리고 함께 이제부터 식을 써봅시다. 따닥. 자, 보시면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는 어떻게 한다고요? B3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너는 옆으로 가는 거는 움직이지 말게 B열을 고정하는 게 맞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B4번지가 돼야 돼. 그러면 자석인 달러를 자, F4키 눌러보겠습니다. F4 한번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마. 너네 둘 B열 3행 그죠? 근데 F4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러면 3행 너 움직이지 마. B열 너는 움직여도 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가면은 B열은 움직이지 말고 행만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F4를 한 번 더 눌러요. 달러 B3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합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혼합참조하면은 B열은 고정하고 행은 움직여라 이 뜻입니다. 아래로 끌 때 옆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래로는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해돼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네, 바로 C에 2번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C의 2번지는요. 옆으로는 움직여야 되죠. 얘는 C열, D열, E열, F열, G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래로는 행이 꼼짝마 움직이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F4, F4. 달러 2행 앞에 네 이렇게 하고 나누기 12. 됐어요? 엔터 꽝. 이게 바로 혼합참조. 그러니까 엑셀 여러분이 업무용 문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행과 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혼합참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끌어볼게요. 찍 놔볼게요. 잔디밭 뜨는데요. 아니요. 제가 열을 너무 좁게 해서 자 조금 늘리겠습니다. 찍 어때요? 자, 따닥 어떻습니까? 답 나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 보이죠? 얇은 십자가 따닥 누르면 어때요? 와, 답 다 나오네? 이렇게 돼요.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000만원, 1,500만원 붙잡고 아래로 핸들링 쭉 끌었어요. 3,000만원 빌렸을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500만원, 5,000만원, 5만원 한 달에 이자 1,500을 4% 이자 빌렸을 때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액 5만원 아래로 끌었습니다. 따닥 누르면 어때요? 우와 멋있네요. 예, 이게 월간 이자 납입액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헷갈린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왼쪽의 열의 값을 여러분이 계속 오른쪽으로 참조를 하면서 아래쪽으로도 참조해야 돼. 그러면은 뭐를 고정해라? 열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특정 셀 번지를 여러분이 왼쪽으로 계속 참조하면서 오른쪽으로 참조하면서 아래쪽으로 또 얘를 지속적으로 참조해야 된다면 뭐 행을 고정하고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